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의혹을 전면 재수사한다. 그래서 특별수사단을 만든다. 그리고 이 특별수사단의 수사 대상에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포함되어 있다. 이래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자, 그래서 대검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수사 의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세월호 조사단을 설치해서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임명된 인물이 MB하고 한명숙을 잡은 안산지청장 임관혁이라는 아주 독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검찰이 야권으로도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단이라는 것은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진상을 덮기 위해서 행정부 내에서 행해진 부분이 있냐, 이 부분과 또 관계해서 헬기가 맥박이 뛰고 있는 단원고 학생 대신에 지금 이 해경 고위 간부들이 헬기를 타고 가고 이 학생은 배를 몇 번 갈아타고 병원에 갔지만은 결국 숨졌다. 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좌파 진영에서 세월호를 가지고 내년 총선에 또 떡밥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데 검찰이 세월호 수사단을 만들어서 재수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도 당시에 지금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서 축소 지시한 부분 등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이 문제에 대한 또 해석은 검찰이 너무 조국 사태에서 지금 정권에 타격을 입혔으니 이제 반대쪽으로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특수단은 세월호 관련 6번째인데요. 황교안을 뭐 겨냥했다 이러는데 검찰이 제가 볼 때 지금 어차피 별 영향가, 정치적 영향가도 없고 황교안이 빠지면 오히려 보수 진영이 더 좋아질 상황에서 황교안을 겨냥한다고 무슨, 그래서 황교안이 문제가 돼서 제거된다고 보수 진영에 타격이 될 게 있습니까? 오히려 더 낫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검찰의 이 세월호 특수단이라는 부분은 저는 고도의 일종의 트릭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 정권이 하도 지금 검찰 개혁이니 뭐니 해서 이제 패죽이려고 야단이니까 검찰은 어쨌든 조국을 쫓아내 버리면서 지금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법무부의 의지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엊그제까지 한솥밥을 먹다가 조국 밑에서 검찰개혁 법무부가 나섰지만 법무부의 그 정통 관료들이 아니면 검찰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뭘 그렇게 내심하고 싶겠어요? 그렇다고 조국이 빠진 자리에 검찰개혁하겠다고 청와대에서 목숨 걸고 진두지휘할 인물도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아니 뭐 나는 검찰개혁 부분에 별 관심사도 아닌데 조국이 문재인 꼬덕여서 그렇게 만든 부분을 내가 물려받아 갖고 또 검찰개혁하다가 검찰이 나도 두들겨 잡으면 어떻게 하나? 아니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영민이나 강기정이나 뭐 현재 민정수석을 하는 별 존재감도 안 보이는 정카이 사장, 이런 사람들이 뭘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총대를 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외에 총대 메고 검찰개혁하겠다라는 사람이 청와대도 별로 없고 내가 볼 때는 당에서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전부 무슨 국립대학 담벼락 건너 기어가는 사람들인데
지금 무슨 조국도 저래된 마당에 검찰개혁하고 앞장서다가 지도 어느새 광급식 먹으러 갈지 알 수가 있습니까? 다 자기 돌이켜 생각해보면 위태위태할 건데.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속에서 조국이 이제 활용점정이죠. 그래서 조국을 갖다가 화려하게 엮어야 되는데 조국을 엮기 전에 그야말로 조국을 엮기 전에 지금 뭔가 문재인 쪽을 살짝 달래놓는 수로서 이걸 썼다 봅니다. 특히 11월 8일 내일 이제 반부패 회의에 문재인이 거기 윤석열 총장을 불러다가 또 군기 잡으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기 전에 요걸 살짝 해서 우리 검찰 개혁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몇 차례 발표했고 세월호 조사단도 하고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 그만 쪼아라. 지금 이런 식으로 살짝 넘어가려고 그러는 부분이에요. 같은 날 하나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조국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이 지금 드디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검찰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최근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금 고아 관사를 했다 해서 뭐 초과 지출했다. 한 뭐 6억 정도를 5, 6억을 초과 지출했다 어쨌다 말이 시끄러웠죠. 감사원에 의해서 터졌는데 저게 왜 터졌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권력이 그걸 슬쩍 덮고 넘어가려면 김명수의 형태가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밝힐 수도 있지만 저급편이면 그 정도는 덮고 넘어가는 것이 또 정치적인 이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까발려서 망신을 준 이유는 뭘까? 그거는 정경심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 아마 청와대가 사법부에 보내는 공개 협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김명수를 타깃으로 해서 대법원장도 망신당할 수 있다. 앞으로 전부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신호를 보낸 거예요. 자, 판사들이 다 느끼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알아서 기는 사람도 있고 더 화가 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일하게 안 되고 있던 게 조국과 정경심에 대한 계좌 추적,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의 휴대폰 추적이 안 되고 있었는데 계좌 압수 영장이 번번이 법원에서 기각되다가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법원이 또 화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과 직접 연관된 부분을 이제 계좌를 통해 수사하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조국에 대한 계좌 일부를 압수수색했다면서 계좌 압수수색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장을 받아 진행 중이다. 휴대폰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의 서울대 로스쿨 압수수색이 겉으로는 조국의 아들과 딸의 인턴 증명서 부분일 거다라고 보이지만은 이것도 사모펀드와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 8월 27일 첫 압수수색 때 부산대, 단국대 다 나갈 때 빠졌어요. 자, 그리고 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도 8월 27일 날 다 할 때 안 하고 뒤늦게 왜 왔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법원에서도 서울대 로스쿨 압수수색 부분에 대해 상당한 혐의가 보였으니까 영장을 발부했을 거다. 그래서 조국이 이 서울대 로스쿨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컴퓨터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지난 9월 국회 청문회에서
자택과 직장에서 컴퓨터를 연동해 쓰고 있다고 조국이 밝혔습니다. 서울대가 지급한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갔냐니 중고가 되면 쓰게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로스쿨만 압수수색을 한 것은 조국이 사용한 컴퓨터 안에 기록에 정경심과 조국 아들, 딸이 관여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코피는 이 문 정권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박 정권 때인 2016년 2월에 조국이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할 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정경심의 계좌를 압수수색해서 조국이 2018년 1월에 ATM, 청와대 근처 ATM에서 5천만 원을 조국에게 보낸 걸 갖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WFM 주가가 최고로 치닫기 전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조국이 장관이 되기 전에 그 서울대 로스쿨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투자에 깊이 관여하고 통제했을 거란 거죠. 그러다가 장관이 되니까 이제 자기는 발을 빼고 정경심이가 나섰을 거다. 그래서 조국의 로스쿨 컴퓨터를 뒤지러 간 거는 겉으로 명분은 그걸 하려면 아들과 딸의 서울대 인턴 관련 서류를 확보하러 갔지만은 그게 아니라 조국이 사모펀드 운용사를 설립하고 또 사모펀드를 하고 하는 부분에 지가 배설하러 들어가기 전에는 직접 그것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그것만 했겠느냐? 혹시 신라제인이나 또 다른 부분에는 관여를 안 했겠느냐도 지금 보는 거죠. 특히 조국이 2016년 11월에 그야말로 박근혜 탄핵이 된 이후부터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2017년 5월에 이제 문정권 임기가 시작됐지만 사실상 박근혜 정권이 무너져 버려서 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진 것은 2016년 그야말로 11월, 12월 초쯤에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2월쯤부터 2017년 5월 사이에는 조국이 민정수석을 하지 않고 그냥 교수였지만은 우리 사회의 모든 힘은 이 민정수석이 될 수 있는 조국에게 쏠렸을 거라고 봅니다. 권력의 생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조국이 아마 상당한 돈을 갖다가 보유했을 수도 있고 또 주식을 샀을 수도 있고 그 기간에 조국이 상당히 좀 짭짤한 시절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검찰이 그걸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뭘로 했을까? 컴퓨터에 뭔 기록이 있을 건데 그게 서울대 조국 컴퓨터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권력의 끈을 대려고 하는 해바라기나 구린 사업가들이나가 전부 조국 쪽에 끈을 댔을 거예요. 왜?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 캠프의 핵심이었으니까. 그런데 핵심한테 줄을 서지요. 문재인한테는 직접 줄대기가 쉽지 않았을 거니까요. 조국의 조카 조범동이가 정경심을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조범동의 이 변호인은 기자들을 만나 자기 죄를 방어하면 충분한데 다른 사람의 죄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경심의 변호인이 할 이야기가 아니고 법률적 주장도 아니다. 이러면서 정경심의 변호인이 자꾸 사모펀드 문제에서 조범동의 잘못을 정경심에게 덧씌우고 있다라고 말을 한 데 대해 조범동이 변호인 측에서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덮었었다는 얘기인데 너무 화가 났다며 지금 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펀드에 얽힌 WFM이 상폐 즉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장 폐지가 되려고 한다면
그 이 상장된 회사의 이 운영에 있어서 도저히 이 회사가 상장을 유지할 적격성이 없어져 가기 때문에 뭐 주가 조작을 관련했다든지 아니면 이 회사에서 공시한 부분이 거짓말이라든지 그래서 정권거래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그야말로 허접 덩어리인데 과대 포장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제 상장을 폐지해야 되는가 하는 심사 대상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회사가 거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냥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한 일종의 밥그릇. 그러니까 웰스 CNT에 매출 올리고 IFM, 익성의 IFM에서 기술 땡기고 해서 이제 나중에 우회 상장하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되는 껍데기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WFM이 상폐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자, 조국 관련 부분에서 검찰이 지금 한편으로는 정권의 구미를 충족시켜주는 척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아주 깊숙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조국의 또 다른 얼굴이 드러날지 궁금합니다.